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건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다 같이 할머니 사랑합니다 하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반대로. 이렇게 지나간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양분이 되고 또 우리가 미래에 새로운 도전과 난관에 부딪힐 때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깨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와주신 것 대단히 환영합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지킬 때 남의 나라도 우리 나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2인자라고 정치계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이 특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일정으로는 대통령도 예방하게 돼 있고 또 대통령 예방 전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니카이 간사장 특사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시기 전에 상당히 심각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 간에 이 거리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멸을 해야 된다. 그런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데 찾아서 박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남의 나라 정치인이 와서 한일 간 역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내는 것을 이간을 붙이는 흉계라고 한다든가 또 그런 국민의 의견을 흉계 한 줌도 안 된다라고 한다든가 또 박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실언인 것이고 막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한일 간에 참 가까운 나라이지만 성가신 나라다 한국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물론 특사로 맞이하는 예방의 자리니까 처음부터 심각하게 얘기를 나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뭔가 이분이 심각한 실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은 해야 돼서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한국 속담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하는 말이죠? 네. 그런 말을 해주고 또 한일 간에 서로 이웃하고 있는 가까운 나라인 만큼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으로 그냥 좋게 해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마음속에 뭔가 찝찝했던지 당신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양국 간에는 서로 교류가 중요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차근히 알려드렸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한일 위안부 협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무효이고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실 발견을 위한 어떤 증거조차 내놓지 않았고 그 진실 요구도 피해자인 한국의 할머니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 치욕스러운 과거를 털어놓음으로써 비로소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온 세계가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가는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도 진실 발견을 위한 어떤 노력과 협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국가가 일본 나라가 그저 돈 몇 푼 지어준 채 그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심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재심 영화 보셨어요? 어땠어요?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들이 3~4번 대법원까지 3번씩이나 재판을 하고 확정 판결 확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범이 나타나고 증거가 발견되니까 재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은 밝혀질 때까지 최종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사죄가 바로 최종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억울한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이 최종적이어야 하는 것이겠죠? 네. 또 불가역적이다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진실을 찾았을 때 요지부동한 자명한 진실을 찾았을 때 불가역적이다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 발견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국가가 감히 국제 권력 정치 무대에 한국을 불러내서 그것을 최종적이다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이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잘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간사장, 니카의 간사장이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약법에 따른 그런 약속이라면 돈을 서로 빌려가기로 한 약속이라면 돈을 갚아야 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법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전시의 어린 소녀들을 붙잡아가서 성노예를 시킨 그런 자진무도한 일은 인간의 존엄을 해친 것이고 그것은 인권과 정의에 관한 자연법의 이치대로 풀어야 되는 것이니까 계약법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가장 당연한 법률 상식을 가르쳐 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돌아가셔서도 일본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시기 바라고 서로 이해 속에서 한일 간이 신뢰 속에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이제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잘못된 건 정상화 시켜내는 그런 일을 하라고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답게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우리 온 국민이 잘 뒷받침해서 한일 간의 문제도 척척 풀어내면서 할 일은 하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되시나요? 네. 아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잘 지명해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유엔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스스로의 실력으로 발탁이 되신 분입니다. 인권 분야에서도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강경화 후보자가 우리 국민의 바람대로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해왔던 우리 국민들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안부 어머님들께서도 마음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여기시고 마음을 부근히 잡수실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 그날까지도 건강하시고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소녀상에 담았어요. 네, 소녀상이 제대로 세계로 확산되어서 다시는 북한에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대표님 사무실에 소녀상을 세웁니다. 네. 연락 잘하면 잠깐만 이쪽 한번 봐주시죠. 이쪽 한번. 네, 이쪽 한번 봐주세요. 이쪽.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저 가해국 뻔뻔한 일본 정부에게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저 몰지각한 저 사람들에게 여전히 전쟁을 꿈꾸는 반평화주의자들에게 우리가 소녀상 건립을 세계 각지로 확산하고 정치가들의 사무실에 우리 집에 회사에 학교 교실에 소녀상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 여성들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만들어가자. 그것이 바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께 소녀상을 전달한 의미입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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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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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평화양성은 10초간 함성을 하겠습니다. 평화양성 시작! 네, 고맙습니다.